57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가채점 비율과 84점을 받았어요. 첫 시험에 첫 1급을 바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비록 100점은 아닌데 84점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최소 2급 이상을 따내야 되는데 그 목적이 공시생으로서 필수 자격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딱 1급만 받으면 됐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 한국사 능력검정을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1월 28일 금요일부터 2월 11일 금요일까지 약 15일 정도 했지만 중간에 우리 아시죠? 설날이 3일 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있어서 실제로 공부했었던 날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열흘 정도 됐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1급을 따냈느냐, 뭐 전공이 사학과 전공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학과는 아니고요. 사학과하고 정말 거리가 먼 영문학과를 전공으로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노베이스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합격을 했느냐, 저는 기출문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 1번부터 50번까지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객관식으로 된 시험에는 문제은행식처럼 여태 나와 있던 기출들의 그 선지들이 여러 번 반복될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56회부터 50회까지 공부를 하면서 봐왔던 선지들, 그리고 내용들, 키워드들 머릿속에 입력을 한 상태에서 풀었더니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 선지들에다가 제가 어떻게 이 선지가 나타내는 건 뭐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후에 보여드릴 기출 문제집을 모아놓은 해설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느냐,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수록집으로 일단 먼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 수록집 같은 경우에는 56회부터 50회까지 7회차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요. 기출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뒤쪽으로 가게 되면 해설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해설지로만 저는 7회차 시험들을 모두 최소 4회독을 했습니다. 이 4회독을 하면서 충분히 그 2주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하고서도 시간이 조금 빠듯할 정도일 거예요, 아마. 저는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제일 첫 번째 회독할 때는 이것들 다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정답 위주로 다 파악을 해서 이 선지랑 이 지문이랑 연관되어 있구나를 먼저 감을 익혔고요. 그리고 2회차 때부터는 이 정답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저는 읽어갔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읽어갔어요. 읽고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복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 부분을 아예 외웠고요. 그렇게 해서 1회부터 4회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쭉 회독을 하고 이제 5회차 때부터 실전 문제로 저는 접근을 해서요. 그 문제들을 풀면서 제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 선지들 중에서 3번이 정답인 건 알겠는데 4번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었고, 이후에는 그것을 해설지를 보면서 채워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비어있는 그 부분들이라 생각을 해서 그 개념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쭉 회차를 다 풀다 보면은 계속 반복돼서 틀리는 그 시대가 나올 거예요. 그 시대를 또 채워줘야지 제가 보완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책을 기본서로 정해서 저는 공부를 했고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기출 주제 1강부터 몇 강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그 해커스 홈페이지에 저한테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에 무료 특강, 무료 강의 나와 있는 연미정 선생님 강의를 저는 발췌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5회차까지는 5회독 할 때는 기출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기본서를 저는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봤음에도 계속 틀리고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저는 인강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껴 쓰고자 필요한 부분만 들었고 2배속을 해서 청강을 했어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운동을 할 때 혹은 뭐 식사를 할 때 그럴 때 저는 라디오처럼 이 인강을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인강을 듣다 보면은 되게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그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짧은 시간인데 머릿속에 개념도 보완이 되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사님들처럼 강의는 할 실력은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이 시험은 목표하는 점수만 넘으면 급수를 딸 수 있는 점수라서 그렇게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이 부분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화유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목적 건축물 이런 문제 혹은 이 문화유산 중에서 이 탑들 이것도 사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긴장해서 잘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틀릴 거라고 스스로 좀 예상을 해서 부담 없이 저는 문제를 풀었고 다른 문제는 확실히 맞추자 하라 해서 그 다른 문제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저히 한 것들 중에서 저는 어려웠던 부분이 사화랑 그 다음에 환국 문제였어요. 이 환국 같은 문제는 이렇게 이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중전이 보기하는 것들, 장희빈 이야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황국이구나 라고 접근을 했고 그 황국 중에서는 경기갑이라고 저는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주도권을 했는지까지 암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할 그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없기 때문에 인강을 통해서 뭐 연미자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제일 먼저 기출을 무조건 회독을 하시고요. 정답 위주, 그 다음 선지 위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강을 짜투리 시간에 들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집중해서 보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나지 않으실 테니까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사 채널들을 저는 보면서 흐름들을 이야기처럼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부분도 보완이 됐고요. 이렇게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은 분명히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쉽게 1급을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점수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안녕.